사람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됩니다. 자신을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와도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반면 나는 능력 있는 사업가다라는 셀프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같은 기회 속에서도 사업가처럼 행동하고 결국 현실도 그렇게 변합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돈의 흐름을 봅니다. 반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나쁘게 생각하거나 돈을 벌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로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책방 6화부터는 책의 주제와 어울리는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뒤에 나오는 저의 추천곡도 꼭 들어보세요. 요즘 책방 6화 시작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정해져 있는 원칙들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이런 원칙들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성공 법칙은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일 뿐 처음부터 성공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다 마사노리의 책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하루에 잠시 스며들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한 핵심 전략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실천법을 말이죠. 이 영상에서는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않고 목표를 현실로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 인내, 인간관계, 긍정적인 사고방식 같은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성공 법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성공법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을 다잡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오만함을 경계하기 위해 운이 좋았을 뿐이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 겸손해야 한다. 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그대로 따르면 현실적인 성공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한 이후의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시로 한 유명한 기업가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쫓지 마세요. 진정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초기에 돈이 절실한 사람에게는 현실과 맞지 않은 조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돈보다는 가치 창출이 중요하다는 말을 믿고 수익 모델도 없이 이상적인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실제로 성공한 기업가들은 초기에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떻게든 수익을 내기 위한 전략을 세우며 작은 성공을 만들어갑니다. 즉, 보통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가치를 먼저 창출하라는 철학적 교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빠르게 돈을 벌고 현실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저자는 기존의 상식적인 방법들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오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수 요소를 배우고 즉시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과 마음의 풍요를 동시에 얻으려 하기보다 현실적으로 돈을 먼저 확보하고 이후에 내면을 다듬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또한 저자는 목표를 종이에 적는 것이 성공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머릿속으로 목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고 매일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적으로 인식하는 정보에 집중하며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지만 실제로 그것을 글로 남기고 매일 읽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목표를 시각화하고 이를 매일 되새기며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유도합니다. 이를테면 나는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드는 게 목표이다 하면 목표를 적어둔 종이를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점심에 업무를 하며 읽고 잠들기 전에 읽고 수시로 되새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당연히 만들어야 할 것처럼 움직인다는 뜻이죠. 목표를 단순한 생각이 아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로 만들 때 비로소 성공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종이에 적어보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읽어보세요. 목표를 적는 순간 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길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단순히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미 이루고 있다는 듯이 적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자는 목표를 적을 때는 반드시 현재 진행형으로 작성할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1년 안에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다는 것처럼 목표를 현재 진행 중인 것처럼 적으면 우리의 뇌는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합니다. 어떤 한 젊은 사업가는 막연히 언젠가 창업해서 성공해야지 라고 생각만 했을 때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나는 6개월 후 내 브랜드를 론칭하고 월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라고 적은 순간부터 그는 실행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목표를 읽으며 방향을 명확히 하니 기회가 눈에 띄기 시작했고 결국 목표했던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혹시 목표를 종이에 적는다고 해서 정말 달라질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던지는 질문에 대해 끊임없이 답을 찾으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계속해서 상기하면 자연스럽게 이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무의식적으로도 목표를 향해 움직이도록 뇌를 프로그래밍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보이고 행동이 달라지며 결국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목표를 머릿속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끌어오는 작은 습관이야말로 성공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저자는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프로그래밍합니다. 저자는 이를 자기 최면 그리고 셀프 이미지 구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됩니다. 자신을 스스로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와도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반면 나는 능력 있는 사업가다 라는 셀프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같은 기회 속에서도 사업가처럼 행동하고 결국 현실도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는 중요한 자리에서 늘 긴장했고 말실수를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나는 뛰어난 스피커다 라고 정의하며 매일 자기 최면을 걸기 시작했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한다. 매일 이렇게 되뇌이고 행동을 바꾸니
그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최면을 걸면 실제로 그 이미지에 맞게 행동이 변화하고 현실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원래 인맥이 없어서 성공하기 어려워. 나는 운이 나쁜 편이야. 이런 말을 반복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부정적인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프로그래밍 하길 바랍니다. 저자 역시 자신이 컨설팅 강사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처음엔 강의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고 쉬는 시간에도 질문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슈퍼 에너자이징 티처라고 정의했고 강의 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강력한 강사다. 매일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며 행동을 바꾸자 그는 실제로 활기 넘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웠던 질문들이 이제는 반가워졌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돈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부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하면서도 돈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돈을 많이 벌면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태도가 결국 돈을 멀어지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돈의 흐름을 봅니다. 반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나쁘게 생각하거나 돈을 벌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돈을 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릴 적부터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돈 자체를 나쁜 것으로 여긴다면 돈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을 벌고 싶지만 돈을 쫓는 사람은 이기적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고 해볼게요. 그에게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에게 제동을 걸고 돈을 벌 기회가 와도 이를 회피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돈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부자들은 돈을 당연하게 여기며 돈을 좋은 에너지로 받아들이고 돈이 있으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돈이 모이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점점 돈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자는 돈이란 단순히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에너지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돈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돈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을 것.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돈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돈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을 없애야 합니다. 둘째,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고 나가는 흐름을 조절할 것.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곧바로 소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소비하는 것보다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거나 돈을 불릴 방법을 고민하는 것처럼요. 셋째, 연수입을 스스로 정할 것.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연봉을 회사가 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얼마를 벌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수입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소비부터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생활비를 내고 남은 돈을 저축하거나 사용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들어오면 돈을 먼저 불릴 방법을 찾고 나중에 소비를 결정합니다. 또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봉이 올라가길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나는 내년까지 월 1,000만 원을 벌 것이다 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합니다. 결국 돈은 선택의 자유를 만들어준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버리고 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흐름을 조절할 때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은 즉각적인 실행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회를 보자마자 행동에 옮긴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 대박 날 것 같아. 이번 달부터 운동을 시작해야지. 언젠가 책을 써야겠다. 하지만 이 계획들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해. 라고 고민만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채 몇 년이 지나버립니다. 반면 실제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한 준비보다는 빠른 실행을 선택합니다. 작은 규모라도 먼저 시작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갑니다. 즉, 실천하는 사람과 고민만 하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즉각적인 행동이 반드시 거창한 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행동이라도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려면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이 당장 운동화부터 신고 집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고 싶다면 완벽한 아이디어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일단 작은 프로젝트라도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작은 행동이 점점 더 큰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목표를 달성하는 힘이 됩니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행동 없는 계획은 무의미하며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을 기다리다 보면 기회를 놓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행동이 어려워지죠.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성공 전략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머릿속으로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목표를 종이에 적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여러분도 점점 원하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성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얻고 싶거나 삶에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책방 6화부터는 책의 주제와 어울리는 노래를 추천해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추천이기에 한번 들어보시고 보다 더 잘 어울리는 곡이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추천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노래는 삶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자기 성찰을 담고 있어 오늘 이야기한 주제와 잘 어울리는 김광석의 30즈음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여러분 모두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